살다 보면 마치 해가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처럼 갑작스럽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녘 공원을 걸을 때, 오랜 병치레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을 때, 혹은 좋은 책이나 음악에 마음을 빼앗겨 거리를 혼자 걸으며 문득 신비로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들은 왜 이렇게 드문 걸까요? 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내며 진정한 기쁨의 순간들은 마치 운 좋게 찾아오는 선물처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나는 길에 대해, 그리고 그 기쁨이 우연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과 우울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스쳐 지나던 풍경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새로운 의미가 느껴진다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늘 우리를 잡아두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날씨 뒤에 갑자기 맑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평생 흑백 텔레비전만 보다가 처음으로 컬러 화면을 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는 점쟁이나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일이 본질적으로 고되고 힘든 데에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종종 복잡하고 어렵죠. 사람들은 때로 악의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여정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팔고처럼 태어나는 것부터 늙어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철학적 관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장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리고 특정한 날들에는 분명히 설득력도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암울함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무언가가 부족해서일까요? 어쩌면 행복을 막고 있는 진짜 장애물은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온 삐뚤어진 심리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그게 세상의 진짜 색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오래도록 보상받거나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한 웃음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금세 사라져버렸죠. 부모님들이 극심한 걱정에 시달리거나 화가 나 있거나 슬픔에 잠겨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일찍부터 고개를 숙이고 감정적 메마름의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았을 겁니다.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두꺼운 옷을 준비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게 될 테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자. 너무 기뻐하면 나중에 더 아플 테니 감정을 억누르자는 식의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낙담하는 사고방식의 모범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을 철학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 거죠.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나 사랑의 가능성,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기쁨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희망을 품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마치 감정의 온도 조절기가 항상 낮은 온도로 맞춰진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과거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의 감정 상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오래된 패턴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암묵적으로 요구받았던 역할에 충실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때 조용히 학습했던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7세나 14세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된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슬픔과 걱정을 습관적인 에너지로 붙들고 있어야 할 지속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울감이 현재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학습된 패턴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기쁨의 마음을 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더 고립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마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안경을 벗어볼 수도 있고 다른 안경으로 바꿔볼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왼손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낼 용기가 있다면 점점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보기,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건네기 같은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물을 주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자비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되 그 상황이 우리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는 꿋꿋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더 넓고 깊은 기쁨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을 더 자주 찾아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영상을 한 편 본다고 바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상의 작은 계기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문득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먼지 냄새가 나고 어둑어둑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오면서 그 공간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때로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에도 빛을 찾아내는 것,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런 용감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